나누지 않은 성공은 실패다. 세계 최고급 헤어케어 브랜드 폴 미첼, 할리우드 스타들이 찾는 프리미엄 데킬라 페트론. 이 두 브랜드의 창업자 존 폴 디조리아의 순자산은 4조 원. 하지만 그는 40대까지 2번이나 전 재산을 잃고 노숙자 신세였습니다. 고장난 중고차 안에서 2살 아들을 재우며 하루 끼니를 걱정했던 남자. 그가 어떻게 수조원대 사업가가 되어졌는지가 아니라 왜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그를 존경하는지. 44년 4월 13일 로스앤젤레스 에코파크. 존 폴 디조리아는 이탈리아계 이민자 아버지와 그리스계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납니다. 하지만 그의 아버지는 존 폴이 2살 때 집을 나갔습니다. 어머니는 혼자 우리 남매를 키워야 했어요. 영어도 서툴고 기술도 없는 이민자 여성이 어머니는 하루 16시간 일했습니다. 청소부로, 식당 종업원으로. 하지만 돈은 늘 부족했습니다. 저녁을 먹을 때가 있었고 먹지 못할 때가 있었어요. 그냥 당연한 일상이었죠. 존 폴이 7살 되던 해 어머니가 그에게 말합니다. 미안해 존 폴, 엄마가 너를 키울 수가 없구나. 존 폴과 그의 동생은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위탁 가정으로 보내집니다. 위탁 가정, 낯선 집, 낯선 사람들. 때로는 친절했지만 때로는 어떤 집에서는 먹을 게 충분했어요. 어떤 집에서는 다른 아이들보다 적게 주었죠. 왜냐면 우리는 진짜 가족이 아니니까. 9살 때 어머니가 다시 데려갔습니다. 하지만 2년 후 또다시 위탁 가정으로. 가장 아팠던 건 내가 버려졌다는 생각이었어요. 내가 뭔가 잘못해서 엄마가 날 원하지 않는다고. 10대 시절 존 폴은 길거리 갱단과 어울리기 시작합니다. 싸움, 절도, 무단결석. 나는 화가 나 있었어요. 세상에, 부모에게, 나 자신에게. 17, 존 폴은 고등학교를 중퇴합니다. 그리고 미 해군에 입대했습니다. 갈 곳이 없었어요. 군대라도 가야 먹고 살 수 있었죠. 1960년대 해군 복무를 마친 존 폴은 로스앤젤레스로 돌아옵니다. 그리고 직업을 전전합니다. 신문 배달, 보험 판매, 백과사전, 외판원. 매일 문전박대를 당했어요. 필요 없어요. 가세요. 하루에 50번씩 거절당하는 게 일이었죠. 하지만 여기서 존 폴은 한 가지를 배웁니다. 거절은 아니요가 아니라 다음 사람이다. 1960년대 후반 존 폴은 레드캔 연구소에 취직합니다. 헤어케어 제품을 미용실에 파는 영업사원. 처음으로 자신이 잘하는 일을 찾았습니다. 이상했어요. 거절당해도 포기하지 않게 됐어요. 이 제품이 정말 좋다는 걸 알았거든요. 2년 만에 최고 영업 실적. 그리고 결혼을 합니다. 아들 존 폴 2세가 태어났죠. 처음으로 생각했어요. 나도 평범한 삶을 살 수 있겠구나. 하지만 1970년대 초 회사 내부 정치로 존 폴은 해고당합니다. 얼마 후 아내는 이혼을 요구합니다. 한순간에 모든 게 무너졌어요. 직장도, 가정도. 30대 중반 존 폴 디조리아는 첫 번째 전 재산을 잃습니다. 1970년대 중반 존 폴은 2살 된 아들 존 폴 2세와 함께 로스앤젤레스 거리를 떠돕니다. 집도 직장도 없었습니다. 소유한 것이라곤 고장난 1970년형 다찌다트. 히터가 고장났어요. 겨울밤이면 아들을 내 품에 안고 온기가 빠져나가지 않게 꼭 껴안았죠. 아들이 아빠 배고파라고 하면 가장 가슴 아팠어요. 어느 날 밤 주차장에 세워둔 차 안에서 존 폴은 아들을 재우고 있었습니다. 아들이 잠든 모습을 보며 존 폴은 눈물을 흘렸습니다. 나는 생각했어요. 7살 때 위탁 가정을 전전했던 나. 그때 엄마가 나를 키울 수 없어서 보낸 것처럼 나도 내 아들에게 똑같은 짓을 하고 있구나. 그 순간 존 폴은 결심합니다. 아니야. 나는 달라질 거야. 내 아들은 절대 버려졌다고 느끼게 하지 않을 거야. 다음 날 아침 존 폴은 플라스틱 병에 샴푸를 담습니다. 그리고 로스앤젤레스의 미용실들을 돌아다니기 시작했죠. 좋은 샴푸가 있는데 한번 써보시겠어요? 10곳 중 9곳이 거절했습니다. 하지만 존 폴은 멈추지 않았습니다. 아들이 차 안에서 기다리고 있었거든요. 오늘 저녁을 먹여야 했어요. 포기할 수가 없었죠. 저녁이 되면 존 폴은 하루 번 돈으로 맥도날드 해피밀 하나를 샀습니다. 아들에게 햄버거와 감자튀김을 줬어요. 나는 남은 빵 부스러기를 먹었죠. 하지만 아들이 웃으면 그게 내 전부였어요. 어느 날
주유소 화장실에서 면도를 하던 존 폴.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봅니다. 40대 초반. 눈 밑에 다크서클. 해진 셔츠. 거울 속 남자는 실패자처럼 보였어요. 하지만 나는 그 남자에게 말했습니다. 넌 아직 끝나지 않았어. 80년 존 폴은 옛 동료 폴 미첼을 만납니다. 폴 미첼은 유명한 헤어스타일리스트였습니다. 그는 자신만의 샴푸 레시피를 개발했죠. 존, 이 샴푸는 정말 대단해. 우리 함께 회사를 만들자. 폴, 나한텐 돈이 없어. 얼마나 있는데? $700. 충분해. 1980년 존 폴 미첼 시스템즈 설립. 자본금 $700. 폴 미첼이 제품 개발, 존 폴이 영업과 경영. 하지만 시작은 참담했습니다. 대형 유통사들은 모두 거절했습니다. 무명 브랜드는 안 돼요. 은행 대출도 거절당했습니다. 담보가 없잖아요. 하지만 존 폴에게는 무기가 있었습니다. 거절에 익숙한 영혼. 나는 이미 인생에서 수백 번 거절당했어요. 비즈니스에서 몇 번 더 당한다고 뭐가 달라지겠어요. 존 폴은 직접 미용실을 돌아다녔습니다. 하루 12시간, 일주일에 7일 샘플을 주고 설명하고 시연했어요. 미용사들이 직접 써보게 했죠. 그리고 제품에는 한 가지 차별점이 있었습니다. 환불 보장. 마음에 안 들면 100% 환불해드립니다. 단, 제품을 다 써본 후에도 환불 가능합니다. 미용사들이 놀랐습니다. 다 쓰고도 환불이 돼요? 네, 그만큼 제품에 자신이 있거든요. 입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. 이 샴푸 정말 좋아. 손상된 머리카락이 살아났어. 하지만 돈은 여전히 없었습니다. 회사는 적자였고 존 폴은 여전히 차에서 자주 잤습니다.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이 있었나요? 훗날 기자가 물었습니다. 존 폴의 대답. 매일요. 매일 포기하고 싶었어요. 하지만 매일 밤 아들의 잠든 얼굴을 보면 생각했죠. 내일 한 번만 더. 3년 후 1983년 존 폴 미첼 시스템즈가 첫 흑자를 기록합니다. 5년 후 1985년 연 매출 $100만 돌파. 10년 후 1990년 연 매출 $1억 돌파. 하지만 여기서 존 폴이 한 선택이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. 직원을 절대 해고하지 않겠다. 1990년대 초 경기 침체. 모든 회사가 구조조정을 했습니다. 이사회가 말했습니다. 존, 우리도 20% 감원해야 합니다. 존 폴의 대답. 안 돼요. 하지만 회사가 위험합니다. 내가 노숙자였을 때 가장 무서웠던 건 돈이 없는 게 아니었어요. 아무도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느낌이었죠. 우리 직원들에게 그런 느낌을 주고 싶지 않아요. 다른 방법을 찾겠습니다. 존 폴은 경영진 월급을 먼저 50% 삭감했습니다. 자신의 월급도 80% 삭감했죠. 그리고 직원들에게 말했습니다. 우리 함께 이 위기를 넘겨봅시다. 아무도 해고하지 않을 겁니다. 직원들의 반응, 우리가 회사를 살리겠습니다. 근무 시간을 늘리고 불필요한 비용을 줄이고 영업에 더 집중했습니다. 1년 후 회사는 위기를 넘겼습니다. 그리고 직원 한 명도 잃지 않았죠. 1989년 존 폴은 친구와 멕시코 여행을 갑니다. 그곳에서 작은 데킬라 양조장을 방문했죠. 한 모금 마신 순간, 이건 다르네. 부드럽고 깊고 복잡한 맛. 당시 미국에서 데킬라는 싸구려 술로 취급받았습니다. 대학생들이 원샷하는 술. 하지만 존 폴은 생각했습니다. 고급 와인이 있듯이 고급 데킬라도 있을 수 있지 않을까. 1989년 페트론 데킬라 창업. 손으로 만든 병. 가격은 일반 데킬라의 3배. 사람들이 비웃었습니다. 데킬라를 $50에 팔겠다고? 미쳤어? 하지만 존 폴은 믿었습니다. 품질이 좋으면 사람들은 알아볼 거예요. 처음엔 팔리지 않았습니다. 하지만 존 폴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. 고급 레스토랑을 직접 찾아다녔고 바텐더들에게 시음을 제공했습니다. 한번 마셔보세요. 이게 진짜 데킬라예요. 입소문이 퍼졌습니다. 할리우드 스타들이 마시기 시작했고 고급 바에서 필수품이 됐죠. 10년 후 페트로는 미국 1위 프리미엄 데킬라가 됩니다. 2000년대 존 폴 디조리아의 순자산 수조원. 하지만 그가 한 선택은 다른 부자들과 달랐습니다. 노숙자를 위한 프로그램. 존 폴은 존 폴 펫 펀드를 설립합니다. 노숙자들에게 직업 훈련을 제공하고 고용했습니다. 나도 차 안에서 잤어요. 그들이 게으르거나 무능해서 노숙자가 된 게 아니에요. 단지 기회가 없었을 뿐이죠. 한 직원이 물었습니다. 사장님, 왜 노숙자를 고용하세요?
리스크가 크잖아요. 30년 전 나를 고용해준 사람이 있었어요. 내가 차에서 자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그 사람이 나한테 기회를 줬기에 지금의 내가 있는 겁니다. 이제 돌려줄 차례죠. 아프리카 식수 사업. 존 폴은 자신의 수익 일부를 아프리카 우물 파기 사업에 투자합니다. 수천 개의 우물을 팠습니다. 내가 어렸을 때 가장 무서웠던 건 목마름과 배고픔이었어요. 아프리카 아이들이 물조차 마실 수 없다는 걸 알았을 때 나는 가만히 있을 수 없었어요. 직원 지분 제공. 존 폴 미첼 시스템즈. 존 폴은 장기 근속 직원들에게 회사 지분을 나눠줬습니다. 이 회사는 나 혼자 만든 게 아니에요. 모두가 함께 만든 거죠. 위기 때 더 베푸기. 2008년 금융위기. 모든 기업이 기부를 줄일 때 존 폴은 오히려 기부를 늘렸습니다. 왜요? 회사도 어려운데요. 바로 그래서예요. 위기 때 사람들이 더 힘들거든요. 바로 그때 도와야죠. 2010년대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. 당신의 성공 비결이 뭡니까? 존 폴은 대답했습니다. 제가 7살 때 위탁 가정에서 크리스마스를 보낸 적이 있어요. 다른 아이들은 선물을 받았는데 저는 받지 못했어요.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울면서 생각했죠. 나는 사랑받을 가치가 없구나. 그 느낌 40년이 지난 지금도 생생해요. 나중에 제가 성공했을 때 깨달았어요. 돈이 많다고 성공한 게 아니라는 걸. 7살 때 그 아이가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야 라고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것. 그게 진짜 성공이에요. 존 폴의 좌우명. Success unshared is failure. 나누지 않은 성공은 실패다. 제가 억만장자가 됐는데 세상이 똑같이 고통받고 있다면 제가 뭘 성공한 거죠? 제 돈으로 한 아이라도 학교에 보낼 수 있다면, 한 가족이라도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다면, 한 노숙자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면 그게 진짜 성공이에요. 2015년 한 젊은 기업가가 물었습니다. 사업 초기에 가장 힘들었던 순간이 언제였나요? 존 폴은 멀리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. 고장난 차 안에서 아들을 재우던 밤들이요. 아들이 아빠 배고파라고 할 때 냉장고를 열 수 없었던 그 순간들. 하지만 그 순간들이 지금의 나를 만들었어요. 어떻게요? 그때 깨달았거든요. 내가 아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은 돈이 아니라 절대 포기하지 않는 모습이라는 걸. 아들이 봤어요. 아빠가 50번 거절당해도 50일 번째 문을 두드리는 모습을. 그게 제가 가르쳐준 전부예요. 절대 포기하지 마라. 2023년 기준 존 폴 미첼 시스템즈 연 매출 10억 달러 이상. 페트론 데킬라 2018년 바카디의 50억 달러의 인수. 존 폴 디조리아 순자산 약 4조 원. 하지만 더 중요한 숫자들. 15만 개 이상의 아프리카 우물 지원, 수천 명의 노숙자 재취업 지원, 수백만 달러의 교육 장학금, 수만 명의 직원들에게 의료보험과 지분 제공. 2020년 79살의 존 폴 디조리아. 그는 여전히 회사에 출근하고 여전히 기부를 하고 여전히 노숙자 쉼터를 방문합니다. 한 인터뷰에서 그는 말했습니다. 제 묘비에 뭐라고 쓰일지 아세요? 억만장자가 아니에요. 성공한 사업가도 아니에요. 전 이렇게 쓰이길 바래요. He cared. 그는 관심을 가졌다. 존 폴 디조리아의 삶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. 과거는 변명이 될 수 없다. 과거가 나를 정의하게 두지 않았어요. 거절은 과정일 뿐이다. 수백 번의 문전박대. 하지만 그는 50일 번째 문을 두드렸습니다. 노는 끝이 아니에요. 다음이죠. 위기 때 진가가 드러난다. 회사가 어려울 때 직원을 지켰고 세상이 어려울 때 더 많이 나눴습니다. 위기 때 어떻게 행동하는가가 당신이 누구인지 보여줍니다. 성공은 혼자 이루는 게 아니다. 직원들에게 지분을 나눠주고 노숙자들에게 기회를 주고 아프리카에 우물을 팠습니다. Success unshared is failure. 가장 큰 유산은 사랑이다. 수조 원의 재산보다 그가 남긴 가장 큰 유산은 버려졌다고 느낀 아이들에게 너는 가치 있어라고 말해준 것. 2019년 한 젊은이가 존 폴에게 물었습니다. 40대의 노숙자였던 당신이 어떻게 포기하지 않았나요? 존 폴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. 고장난 차 안에서 아들을 재우던 어느 밤, 아들이 잠결에 제 손을 꼭 잡았어요. 그 순간 깨달았죠. 이 작은 손이 나를 필요로 하고 있다고.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. 누군가 나를 필요로 하는데. 잠시 침묵하더니 그가 덧붙였습니다. 지금도 마찬가지예요. 아프리카의 아이들이, 노숙자들이, 제 직원들이 나를 필요로 해요. 그게 나를 아침에 일어나게 하는 이유예요. 돈이 아니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.
존 폴 디조리아는 증명했습니다. 당신이 얼마나 깊이 떨어졌는지는 중요하지 않다고. 중요한 건 떨어진 자리에서 무엇을 배우고 일어나서 무엇을 하는가. 그리고 성공했을 때 그 성공을 혼자 가지는가 아니면 세상과 나누는가. 존 폴의 마지막 메시지. 당신이 바닥에 있다고 느낀다면 축하합니다. 이제 올라갈 일만 남았으니까요. 그리고 올라갈 때 아래에 있는 사람의 손을 잡아주세요. 그게 진짜 성공입니다. 당신의 바닥은 어디였나요? 그리고 거기서 무엇을 배웠나요?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겠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